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이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케어워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핵심 키워드 쪽집게 문제풀이 제6강 제3장 기본요양보호 강론 중에서 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 케어워커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준비의 식단. 식단하게 되면 보통 한 끼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끼씩 준비. 하루치를 준비한다. 이렇게 답에 넣으면 이 틀린 답입니다. 한 끼씩 준비. 이 노인 환자식.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요리는 바로 찜입니다. 찜. 노인 환자식 하면 찜.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식. 건강식은 뭐 다 잘 아시겠죠? 몸에 좋은 음식. 현미, 잡곡밥, 과일, 채소, 신선한 식품. 주로 이런 내용들인데요.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지요. 그리고 저자녀시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저자녀시기는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기 쉽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 음식이니까요. 따라서 저자녀시기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토, 메스꺼움. 구토나 메스꺼움에는 차가운 음료나 짭짤한 크래커가 도움이 됩니다. 구토, 메스꺼움에는 차가운 음료 혹은 짭짤한 크래커 이 두 개를 잘 기억해 두세요. 만성신부전. 이 만성신부전 환자는 참 먹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칼륨, 나트륨, 인, 단백질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신부전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단 것입니다. 단 음식, 꿀, 설탕, 젤리, 양갱 같은 이런 단 음식을 섭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만성신부전 환자가 당뇨병과 겹칠 경우에는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단 음식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칼륨이 많이 들은 것은 견과류, 단호박, 잡곡, 콩, 그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계란 노른자, 치즈, 우유, 초콜릿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만성 신부전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다음 변비 앞에도 변비 나왔었죠. 변비에는 의외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잡곡류, 생과일, 생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변비의 원인으로 부적절한 하재 남용이 자주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기한 지난 식품, 부패된 식품, 대상자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이런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된 식품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버려야 합니다. 잎채소 보관.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부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달걀 보관은 뾰족한 쪽이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둥근 부분에 숨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뾰족한 쪽이 아래로 가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는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잘 아시죠? 이런 열대 과일들,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멜론 같은 이런 열대 과일들은 냉장 보관보다는 실온 보관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꼭 손을 꼭 씻어야 하는 경우는 네 가지 들 수 있네요. 음식을 먹기 전, 그죠? 그 다음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와서, 그 다음에 조리하기 전, 이렇게 손 씻기 꼭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는 손으로 잠기는 것이 아니라 손
손을 닦은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좋습니다. 예, 손 닦은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도마와 칼을 하나만 사용할 경우 도마나 칼을 하나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를 해야 되니까 순서가 있는데 잘 기억해 두실 것이 채소와 과일을 제일 먼저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닭고기를 제일 나중에 조리를 해야 됩니다. 도마와 칼이 하나일 경우지요. 그리고 이게 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와 특히 도마는 찬물로 씻습니다. 찬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설거지 순서. 설거지 순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유리컵부터 설거지를 하고 수저류,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이나 국그릇, 반찬 그릇, 그다음에 기름두른 프라이팬.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름기가 적게 묻은 것, 그리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씻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리컵부터 씻는다. 유리컵. 그리고 수저류. 이 순서 기억해 두시고 기름 두른 후라이팬처럼 기름기 많은 것을 가장 나중에 씻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주부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은 입는 옷은 서랍 앞쪽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꺼내기 편하니까요. 서랍 앞쪽에 놓는다. 그 다음에 이 잘 쓰지 않는 물건과 이 자주 쓰는 물건을 두는 곳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쓰지 않는 물건은 손이 닿는 높이,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게 손이 닿는 높이에 둡니다. 근데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 자주 쓰기 때문에 잡기, 그다음에 편하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불은 뭐 잘 아시겠지만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은 것. 너무 무거우면 좀 부담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나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단단하고 탄력성 좋은 것.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져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 메밀 껍질이나 식물 종자 속 같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그다음에 베개의 폭은 어깨 폭에다가 한 20에서 30cm 정도 더 큰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커피와 과일즙이 묻었다. 이럴 때는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커피나 과일즙은 표백제. 그다음에 립스틱 얼룩은 액체 세제나 울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립스틱 얼룩, 액체 세제 또는 울 전용 세제입니다. 파운데이션 얼룩은 이 벤젠이나 휘발유 같은 것을 거즈에 섞어서 두드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튀김기름은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손으로 비벼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리기인데요. 흰색 면직물 같은 경우는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흰색 면직물은 햇볕 건조. 그런데 합성섬유 의류나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의류 같은 경우는 그늘에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에 바로 건조하게 되면 색상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트류는 채반에 뉘어서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옷걸이에 걸게 되면 늘어지지요. 이런 것들은 다 주부님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니트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탁 기호와 더불어서 말리기란 세탁 기호와 더불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호로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천이나 포장지에 싸서 보관 용기 위쪽에 구석에 두어야 됩니다. 위쪽.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충제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충제는 장나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방충제는 장나라, 장뇌, 나프탈렌, 파라디클로로벤젠, 장나라. 뭐 잘 연예인 이름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환기는 간접 환기가 직접 환기보다 좋습니다. 대상자 몸에 바람이 직접 닿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실내 온도는 20에서 23도가 좋습니다. 실내 온도. 앞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실내 온도는 20에서 23도. 그런데 목욕하거나 옷 입을 때는 약 1도씨 정도 높은 22도에서 24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습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습도 40에서 60%. 그 다음에 양변기 물때. 양변기 물때는 식초를 좀 부어서 닦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수구에는 희석한 락스를 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날 때에는 쓰레기통 냄새는 알코올로 닦아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라비언의 법칙. 베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베라비언의 법칙은 대화할 때 영향을 미치는 미소를 분석한 법칙입니다. 이때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 말보다도 얼굴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약 55%.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 언어.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얼굴 표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 이 베라비언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웃는 얼굴이나 항상 웃는 미소,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가식적으로 느끼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이나 항상 웃는 미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